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기대가 됩니다. 새해 시작하고 한 달이 거의 다 흘러갔는데 이 기대만큼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과학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는데 삶을 개선하는 7가지 과학적 방법,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가 되면 무슨 계획을 세우죠. 세우죠. 예, 건강과 뭐 웰빙 이런 게 이제 많죠. 주제가 보통 뭐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금연 금주. 예. 근데 주변에 성공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까? 보기 힘듭니다. 예. 한 조사에 따르면 네. 17%에서 47%까지 일을 중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아, 새해 계획을. 예. 이게 이제 세웠다가 네. 포기하고 또 다음 해에 또 세웠다가 포기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 희망 증후군 네. 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잘못된 희망을 자꾸 해마다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금년 금주처럼 안 하겠다, 피하겠다, 못 하겠다, 뭐 금하겠다 이런 그 부정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네.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접근 중심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게 이게 성공률이 높다면서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삶을 개선하는 이제 7가지 과학적 방법 오늘 주제인데요. 이 내용은 영국의 BBC 방송 있잖아요. BBC 방송이 2024년 신년 기획으로 지난 연말에 방송한 겁니다. 근데 새해가 지금 벌써 3주 지났잖아요. 그렇죠. 3주 지났죠. 예. 아까 우리도 지금도 17에서 47%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기간에 있겠네요. 예, 그분들이 지금 막 고민하거나 이미 포기했거나 한 시점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때쯤에 삶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인데 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는 이런 방법들을 네. 소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거짓 희망을 부추기는 거창한 계획보다 할 수 있는 거,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이건데 예, 평소에도 이게 자주 듣던 조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떤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 과학적으로 삶을 개선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큰 카테고리로 7가지인데요. 7가지요. 예. 네. 이걸 이제 한꺼번에 막 다 하라가 아니고 네. 1일차 미션, 오, 2일차 미션 오. 이렇게 7일까지 해보는 하나씩 거군요.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뭐 하루에 2가지씩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 생활 전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몸에 배면은 모든 생활이 요 7가지가 이제 녹아 들어가겠죠. 네. 저도 이제 따라 하려고 수면 미션부터 시작을 어제 뭐 했는데 네. 잘 안 되긴 잘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자, 1일차 미션은 수면에 집중하라입니다.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로부터 많이 생활화했기도 했고요. 겨울에는 여름보다 많이 잔다. 많이 자는 게 건강하다. 네. 몸에 좋다. 밤이 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잠에 들어야죠. 도시 생활에서는 이제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밝으니까 네. 이게 해 지고 뜨는 것만으로 잠자는 시간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절이 밤이 길면은 좀 많이 자는 게 좀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건강에도 좋다는 건데 네. 이게 연구에서도 그게 실제로 드러났대요. 겨울에는 최소한 여름보다 1시간 이상 많이 자야 된다. 그게 건강하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자려면 많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는 TV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보지 그렇죠. 말고 휴대폰을 많이 예, 쓰더라고요. 예. 자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전에 피해야 될 걸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잠에 들 수 있죠. 네. 그리고 자. 이게 규칙적인 그 수면 이제 습관은 장 건강
장 건강이 전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잠들기 전에 휴대폰 사용하는 분들 많죠. 이어폰 끼고 잠을 청하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뭐 일단 뭐 수면의 질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잠과 관련해서 이제 흥미로운 제안인데 자각몽을 시도해보라. 이런 자각몽? 말이에요. 자각몽. 자각이라는 뭘 자각하느냐.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루시드 드리밍인데 루시드가 밝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밝은 잠인데 깨어 있으면서 자는 거다. 우리나라 뭐 동양에서 하는 말로는 뭐 비몽사몽. 근데 비몽사몽도 사실은 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근데 여기 또 이런 자각몽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각몽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꿈꾸듯이 생각하면서 자는 거죠. 예.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 뭐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자고 하면 불현듯 꿈속에서처럼 이런 것들이 해결 실마리가 찾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꿈속에서 뭐 답을 알려줬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네네. 많잖아요. 자각몽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강에는 역시 예. 잠이 맞겠죠. 예. 자, 둘째 날 미션은 뭡니까? 몸에 집중하라. 몸에. 몸. 연결선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예. 그러니까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건강 뭐 운동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네. 우리가 겨울철에는 무조건 운동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도 있는데 겨울철에 막 너무 춥지 않는다면 네. 나가서 운동을 하면 운동 효과가 더 있대요. 뭐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는 게. 산책이라도 하는 게. 그러면은 심장 건강, 네. 그다음에 면역 체계 개선 이게 도움이 된대요. 겨울철에.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네. 밖에 나가서 좀 걷고 뛰면 더 건강하다. 네.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뭐 계절에 순응해서 네. 겨울철에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말도 나는 그 한의사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예. 여기서는 과학적으로는 이런 면역 체계 개선과 심장 건강을 더 강화시킨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이 겨울철에는 좋죠, 그죠? 좋죠. 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면은 오히려 막 김이 날 정도로 한데 바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걸어봐라. 뒤로 왜요? 그러면은 일단 뭐가 네. 좋으냐면 네. 운동량이 더 많대요. 앞으로 걷는 것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고 근육 강화 효과도 더 있대요. 그렇구나. 그다음 또 하나는 햄스트링을 유연하게 해가지고 햄스트링 부상을 예방하고 네. 무릎 관절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좋은 건 두뇌에도 활력을 준대요. 뒤로 걷는 거 하나로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부 건강도 사실 이제 우리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피부 건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이런 것도 잘 활용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실 공원 가면 뒤로 걷는 어르신들 요즘도 가끔 보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흥미로운 게 다리 떠는 버릇에 관한 내용이던데 이 복 나간다고 다리 떠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름의 유익이 있다고요. 예. 사람들이 버릇 하나씩은 있어요. 맞아요. 뭐 톡톡톡 일한다든지 다리 뜬다든지 네, 뭐 저도 네. 한 번씩 다리를 뜨는데 이건 너무 그 고치려고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니까 이게 보기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많대요. 다리 떠는 게. 다리 떨고 뭐 이렇게 턱턱턱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칼로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네. 칼로리 소모하기 위해서 막 운동 뭐 하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심신 건강에 이게 좋대요. 와,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그 고치려고 막 애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도 뭐 보기에는 썩 좋지 않으니까요. 다리는 혼자 있을 때 떠는 걸로 정리하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자, 수면에서 몸을 지나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제 몸담은 마음이겠죠. 마음. 그죠? 예. 마음에 집중하라. 마음에 집중하라. 3일차 미션입니다. 네. 자신이 젊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스스로가. 예, 예. 어. 그 연구에 따르면은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면은 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음. 그리고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경이로움은 맨날 보던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 낯설면서 놀라운 것 이런 거죠. 그럼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경이로움도 새로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엄청난 큰 폭포를 발견했다. 밤에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막 별이 쏟아지는. 엄청난 막 별이 막 쏟아지듯 하다. 경이롭지. 경이롭죠, 그죠? 네, 경이롭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여행을 하고 네. 굳이 또 돈 들여서 여행을 안 하더라도 맑은 하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 경이로움에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데 네. 이걸 하면 이걸 느끼면 이제 스트레스도 줄고 네. 활력도 생기고 기억력이 향상된대요. 야. 예. 좋은 게 많네요. 그다음에 가장 손쉽게 세계적인 스트레스 가장 선호된 그 세계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예. 와, 노래 부르기가 스트레스 해소 최고 방법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답니다. 오. 이게 노래를 부르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오, 그렇구나. 뇌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든대요. 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건데 네. 숨쉬기. 숨쉬기요? 이거 뭐 네.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것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느껴야죠. 자기가 숨을 쉰다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네, 것 네. 자체를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명상의 첫 번째 단계가 호흡법이라 하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초급에서 중급 아, 이게 또 급도 나눠져요? 굉장히 급도 있어요. 상급 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숨을 쉬면서 자기가 느끼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정신과 연결시키는 이런 노하우.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자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그런 연습을 계속하면 이 또한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줄이고 혈압도 낮춰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뭐 숨쉬기야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 행위와 감각에 집중을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삶을 개선하는 이런 과학적 방법은 루틴한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도 좀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걸 좀 능동적으로 해보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만한 것들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행동들도 생활을 더 탄력적이고 스트레스는 줄이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 뭔가 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게 좋은데 새로운 시도. 예. 스쿼트라고 있잖아요. 스쿼트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맨몸 그냥 운동. 맨몸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 대부분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 많죠. 그죠?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뭐 턱걸이도 있고 있죠. 뭐 네. 스쿼트도 이제 그 대표적인데 이게 뇌의 그 혈류를 아주 증가시킨대요. 아, 그래요. 그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네.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오. 예. 이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하나 크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네. 작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션들인데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효능을 검증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다음 미션은 뭡니까? 예, 이제 관계, relationships. 그 관계. 예. 네. 여기에 집중하라인데 네. 친구를 갖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마음 건강과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친구를 사귀고 아니면 있는 친구도 다시 좀 소원했는데 전화도 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친밀하게 보내고 또 이 릴레이션십스에는 친구뿐 아니라 네.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이런 좋은 관계들은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거는 안 좋지만 그런 관계 인간인 이상 인간은 뭐 사람 사이라는 뜻대로 사람 관계에서 행복이냐 아니냐가 좌우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친구인데 네. 이 걸음을 이렇게 맞춰 걸으면 있죠. 네. 뭐 꼭 친구가 아니라도 누군가 이렇게 맞춰 걸으면은 의사소통이 잘 된대요. 네. 그다음에 이래 뭐 노래를 하거나 뭐 연주 나올 때 이 비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네. 둘이 그 비트를 같이 이렇게 치면 네. 서로 좋아하게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예. 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같은 박자에 맞춰서. 예, 예. 오. 그래 보세요. 지금 사귀는 분이 있으면 네. 노래 박자를 같이 한번 같이 맞춰 한번 타봐야 됩니까? 예. 아, 큰일 났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관계 중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미운 사람도 미운 있죠.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네. 네 용서할게, 용서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세요. 네. 그 말을 하면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더 돈을 많이 벌게 된대요. 아, 용서를 함으로써 돈을 많이 법니까? 장기적으로.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대요. 아, 건강까지. 예. 와. 그래서 용서합니다. 오. 이게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용서가 돈이 된다. 뭐 비약이 심한 듯도 하지만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좋게 쓰면 복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자, 5일차 미션으로 넘어가 보죠. 5일차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라. 먹는 것도 중요해요. 예, 먹는 거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네. 너무 많이 이 중요성을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 가정마다 정해져 있어요. 저마다의 철학과 방식이 있으니까 네. 얘는 제가 생략하고 6일차. 6일차 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일차 뭡니까? 피트니스에 집중하라. 피트니스에 집중하라. 예, 피트니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피지컬 피트니스, 체력 그런 걸 운동, 많이 그죠? 생각하죠. 예, 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헬스장에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항상 피트니스 운동에 집중하라. 이제 이건데 뭐냐니까 하루에 1만 보 걷기를 목표를 세웠다. 1만 보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5천 보만 걸어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하는데 굳이 막 높은 목표에 매달리지 말라. 그다음에 그 30분 미만으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잖아요. 네. 인터벌 트레이닝이 뭐냐면 인터벌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네. 아주 좀 격렬한 운동 뭐 한 1분 했다. 그러면 한 1분은 좀 쉬는 거예요. 걷고. 걸어가고 뭐 이런 격한 운동과 좀 느슨한 운동을 인터벌을 두고 교차로 하되 합쳐서 30분 이내.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산소 섭취량 이것도 충분하고 또 이렇게 계속하면 전반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을 해라. 그게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7일차 미션은 뭡니까? 취미에 집중하라. 취미. 취미를 진짜 하나 중요한데. 가져라. 취미. 맞아요. 정말 취미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두뇌를 더 젊게 유지하고 창의성도 늘고 지루함도 피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은 네. 일반인들보다 취미가 3배 정도 많대요. 아, 그래요? 예. 음악, 그림, 시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도 주로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면 네. 많이 참여한다. 다양한 취미를 꾸준히 갖고 즐기고 있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아주 좋은 취미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대요. 세상사를 잘 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능력이 길러지고 또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면 소리 내서. 네. 오. 남에게 뭐 소리 내서 들려주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소리 내서 읽으면 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유쾌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가 억수로 복잡해. 네. 이 이해가 뭔지 혼자 조용히 뭐 서너 번 읽어도 모르겠어.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리 내서 읽는 독서의 효과가 상당하다. 상당하다. 예. 네. 일단 뭐 취미 부자가 되어보자. 저도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는 걸 좋아해서 취미를 통해 활력을 많이 얻거든요. 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 뭐 취미생활 네. 소박하게라도 시작을 해보면 도움을 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까? 마치기 전에 네. 그 BBC에서 이번 기사에 보너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보너스. 보너스로 해서 마지막 팁인데 성생활에 집중하라. 성생활이 사실은 이제 건강,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그러나 뭐 이걸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강조하거나 어떻게 뭐 연구하거나 이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성생활에 집중하라고 이제 하나 팁으로 넣은 것은 친밀한 관계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신중하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 네. 그래야 좋은 관계, 좋은 성생활, 좋은 가정생활, 그런 좋은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침실의 문제 해결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네. 강조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여기서도 관계가 핵심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국 BBC가 선정한 이 삶을 개선하는 7가지 과학적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조성현의 과학토픽이었습니다. 조성현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